안녕하세요. 시사통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먼저 추석 인사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방송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가족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인 위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촬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위기 상황 아닌가요? 관세도 관세지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불이 타버렸어요. 명백한 인재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추석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웃고 떠들면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거든요. 평소에 지금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은 국가만 복구를 위해서 애쓰던 공무원이 안타까운 사망을 하게 됐어요. 애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예능 프로그램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촬영도 문제지만 방영을 반드시 멈추고 미룰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힘당이 또다시 억지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끌어다 붙이며 이번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이번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 주진우인데요.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작밖에 없는 거죠. 주진우 의원의 망동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 상습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선동하는 습관적 가짜뉴스 유포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직업병처럼 굳어진 모습인데요. 정치인의 책무는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하는 건데 주진우는 가짜뉴스 장사꾼처럼 아니면 말고식 왜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잃어버린 48시간 주장은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거짓심이 드러날 내용을 태연하게 퍼뜨린 건 의도적인 정치 공작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는데요.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6일 화재 발생 당시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직후인 27일 새벽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28일 오전에는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오후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을 불러대면 화상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즉 대통령은 철저히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움직였는데 주진우는 이런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진우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망동의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는 윤석열 최측근 출신이자 국힘당 소속인데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당장 추석 연휴 민심을 흔들고 국힘당 입장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세월호 7시간을 연상시키는 48시간 프레임은 노골적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해 대통령 흠집내기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전략입니다. 둘째, 습관적 가짜뉴스 유포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행태는 이제 주진우에게 직업병처럼 굳어진 모습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과장과 왜곡을 섞어 던지며 반응을 보는 방식은 그의 정치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서 국민 기만이 일상화된 겁니다. 셋째, 권력 보호와 충성심입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자신을 당의 선봉 혹은 정치적 방패로 생각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효과와 충성심만 남은 겁니다. 넷째, 면책특권의 남용인데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법적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해줍니다. 이를 방패 삼아 거짓과 왜곡을 반복해도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약하면 정치적 계산 더하기, 습관적 허위선동 더하기, 충성심 더하기 면책특권 남용이 결합된 결과가 지금의 망동인 겁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 위기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 이게 바로 주진우의 진짜 이유이자 민낯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을 점검했고 다음날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을 직접 모아 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공지자료까지 공개됐는데도 주진우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선동이며 국가적 위기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들인 정치적 뻘짓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력한 비판에 나섰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땀 흘리며 피해 복구에 나선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짓밟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결국 국난조차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은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주진우의 잘못은 결코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반복되는 거짓말과 확인 없는 정치 선동은 이미 습관화된 행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면책 특권까지 더해져 사실상 허위 발언 프리패스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치한다면 가짜뉴스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국민의 정치 불신만 더 커질 겁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인데요. 이번 사안처럼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씌운 건 국민을 속이고 국가적 위기 대응 체계를 흔든 중대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전체를 인질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정치인의 거짓 선동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 다른 거짓과 조작이 반복될 뿐입니다. 국민 앞에 거짓으로 장사를 치려는 정치꾼들의 행태, 이제는 단호히 끝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허위 선동을 사과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습관적 가짜뉴스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하는데요. 그것만이 다시는 허위 정치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번 양보를 해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답 양식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묘하게 심으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날조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이 글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등 경조사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한 문장이 유별나게 모호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네, 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 기념회 11월 29일인데 수억 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 라고 하는 질문을 쓴 것인데 이 부분을 두고 이해식 의원이 5년에 걸쳐 있었던 경조사를 불과 2개월 내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주진우 의원이 되받아서 재산 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현금을 다 썼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쉴드를 치려니까 힘드냐라고 비아냥대더군요. 진짜. 그러니까 창작을 하려면 좀 섬세하고 치밀하게 했어야죠. 자신이 주장하는 바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 바 이런 장문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영기 의원이 SNS에 밝힌 글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결혼은 2019년이고 빙부상은 2020년, 출판 기념회는 2022년과 2023년이었다고 합니다. 경조사가 모두 한 해에 연달아서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그 글을 내리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쉴드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이런 글을 쓴 자신의 부족함부터 되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관심이 없던 주진우 의원을 최근 보건대에 동료 의원님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이런 못된 것들만 보고 배웠을까?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해석해서 허구와 허상으로 후보자에게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 이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내란 봉조정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이런 식의 기획과 날조에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